자, 56번 문제 보면 여기에 뭐 이거에 대한 자료다 해가지고 쭉 써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놓치지 마. 여기 보면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14, 15, 16, 17족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누구 없다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수소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NF가 있고 구성 원자 수가 A라고 돼 있고 공유저수 A가 있어. 그럼 니네 NF의 식을 다 대봐. 얘밖에 더 있어? NF3 맞지? NF2 됐지? 끝이야. 맞잖아. 그러면 자 공유전자상 수를 얘기해봐. 세 쌍.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얘기해봐. 비공유 전자쌍 수. 얘는 10쌍, 얘는 8쌍. 그럼 문제는 구성 원자 수하고 공유 전자 수가 같은 건 얘밖에 없잖아. 이런 거. 그래서 얘는 N2, F2야. 고로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F가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얘도 존재할 수 있잖아, 얘들아. 맞지? 그지? 얘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근데 OF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니들은 OF2 아니면 OF2. 그래서 우리는 출제자가 이걸 묻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이거는 뭐 이렇게 중심 원자가 두 개짜리를 물을 텐데 얘가 3이란 말이야. 이거 10이고 이거 둘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 그래서 얘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이건 3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원자 수가 몇 개? 4개. 얘도 몇 개? 4개. 이렇게 보는 거지. 기억은 맞고 나의 분자 모형은 쟤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 NF3니까 삼각풀이형이 맞잖아?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왜? 중심 원자가 2개니까. 됐지? 맞는 설명. 그 다음 없어요? 55번이요? 어디로 갑니까 또? 이런 경우수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풀면 엄청난 객풀을 빠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힌트가 뭐냐 이거지. 5 나오는 거 뭐야 되네. 중심 원자 하나짜리 5 나오는 애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럼 5 나오는 애가 중심 원자 2개짜리 둘이 있다? 누굴까? C2.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그냥. 7, 6, 5, 5, 4, 3 기억나냐? 7, 6, 5, 5, 4, 3 이런 거야. 그런데 얘가 6쌍이 있으면 얘가 정답이잖아. 맞지? 5분의 6. 얘는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4가 되겠지? 얘 12쌍, 요거 2쌍. 맞지? 그러니까 X, Y 둘 중에 하나는 탄소고 하나는 플로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XZ인데 3분의 10이다? 기억나는 거 보니? NF3하고 O2F2 있잖아. 맞지? 근데 얘는 누굴 것 같아? NF3. 그럼 둘이 동시에 들어있는 애가 누구야? 얘, 플로린. 얘가 탄소고 얘가 N이구나 라고 보는 거야. 얘는 NF3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됐지? 자, 어차피 얘는 쌍극적 모멘트가 0이라는 얘기는 탄소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는 애들은 대문자 2개 있으면 그냥 무조건 무극성이라고 했어 내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1 나오네? 근데 여기 탄소가 들어가잖아. Y니까. 그리고 또 누구 들어가냐? 질소 들어가나? 질소? 질소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나? 하하, 아니구나 얘들아. 누구냐? 산소야. 그래서 누구다? 이렇게. 왜? 그래야 얘가 CO2가 되거든. 맞지? 그래서 얘가 O2F2구나. 그 다음 X, Y, Z니까 플로린, 탄소, 그 다음 Z는 누굴까? 산소잖아. 그럼 뭐야? CF2O라는. 그죠? 그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수가 몇 쌍? 4쌍. 비공유는 8쌍.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대문자 3개니까 극성문자고. 다중결합이 있는 문자 보자. 얘는 다중결합 당연히 있겠지. C2F2니까 맞지? 얘 있고 얘 있고.
왜? 산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 있잖아. 얘는 없고 얘도 있네. 얘도 CO2 얘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답이죠. 맞죠? 얘는 삼중결합, 얘는 이중결합, 얘도 이중결합. 다와 라는 입지구조단지 직선형이죠. 둘 다. 얘는 직선형, 얘는 삼각평면형이에요. 다중결합 들어간 분자들은 평면이다. 꼭 기억해. 그래서 이것도 구성원자 수가 같은 분자, 얘는 사원자, 얘도 사원자, 얘는 사원자네. 얘는 사원자잖아. 얘가 정답이다. 이런 거 빨리 풀면 좋다. 알겠죠? 다음. 됐어요. 우리는 동적 평형하고 물의 이용고상수까지 나올 거거든.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초만 잠깐 볼게. 자, 동적 평형이란 말. 여기서 나올 문제는 다 나왔다고 보는 거지. 두 개만 기억하자. 속도 기억하고 물질 기억해. 속도는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나와? 멈추지 않아요. 그지? 반응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많이 출제되지? 물질, 생성물질과 반응물이 공존한다는 거 명심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한다? 공존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쯤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해야겠지. 이건 1이 맞아요. 근데 얘들이 1일 필요는 없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반응물분의 생성물이 1 나올 필요는 없다. 그럼 반응물분의 생성물은 1이다, 1이 아니다, 이거 어디서 다뤄지는 거냐면 그 평형이 도달했을 때 우리 1단원과 헷갈리지 말자. 1단원은 한계물질이 반드시 있었잖아. 한계물질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 완결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적 평형은 완결되지 않은 거야. 완결되지 않은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반응물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우리는 K값을 다루거든. 화학투에서 배운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건데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얘들이 기체라면 이렇게 기체라고 해볼게. 이렇게 화학평형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뭐 AB3 할게. A3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 전에 농도가 있고 그지? 반응을 했을 때 얘들이 이러한 개수의 비로 반응을 할 거 아니겠냐? 기억나냐? 그럼 반응 후 있지? 요거 요 농도가 어떻게 돼 있어? 남아있겠지? 요거 대입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이거 실험적으로 밝혀진 건데 K라고 해가지고 몰농도를 대입하는데 봐라. 이거 누구 거야? A2잖아? 몰농도 표시를 이렇게 쓰거든. 그리고 여기다 얘가 써주는 거야. 개수를. 개수가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 버린다고. 이거 실험으로 밝혀진 거니까 너네가 유도할 필요도 없고. B2는 여기에 B제곱. 그 다음에 A3B라는 생성물. 요거 C제곱. 거기다가 뭐를 넣는다고? 여기다가 얘 집어넣고. 여기다 뭐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 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더요. 그 농도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해가니? 근데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이거 뭔 뜻일까? 1보다 크다면 생성물이 많다는 뜻 아니야? 이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보면 돼. 알았어? 근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반응물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쓰는 게 동적 평형 형태라고. 그럼 너희들은 시험 문제 뭐뭐 나오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삼평형이다. 그 다음에 용액평형 나와. 용액평형.
다음에 가끔 얘 나와. 화학평형. 근데 화학평형은 약간 지향하는 게 약간 카투스럽거든. 내용이 카투스러워서 지향을 해. 얘들 지향이 아니라. 상평형은 누가 나오냐면 너희들 상평형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시간 있고 속도 있을 때 이게 무슨 속도라고? 이게 정반응의 속도이며 누구의 속도? 증발 속도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는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같이 높아져요. 근데 얘는 온도만 일정히 유지하잖아? 그럼 걔 속도가 일정해. 알았지? 잘 나와 진짜. 이게 누구의 속도야 이게? 이게 역반응의 속도란 말이야. 응축 속도라고 하죠. 응축 속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지점? 같아지는 이점. 그래서 장난을 많이 친다고. 응축분의 증발 속도를 갖다 놓으면 그 값이 점점점 커지겠죠. 작아지겠죠. 어떤 게 다른데? 작아진다가 답인데 뒤집어 놓으면 증발분의 응축 속도에 보면 점점 커지는 게 답이야. 여기 와서는 그 속도는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로 가면서 얘와 얘의 양을 넣는 거야. 얘가 얘로 가는 거잖아. 그지?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많아? 기체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분의 수증기 입자수 그러면 무조건 그 값은 커지는 거야. 점점. 조심할 건 뭐니? 수증기 입자수랑 물 입자수랑 합치면 전체 입자수는 변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값이 1이 나오는 경우가 동적평이 아니라는 거야. 조심해. 물질은 생성물분의 반응물분의 생성물이 1 나온다고 그게 동적평이 아니라고. 알았어? 예를 들어 볼래? 물로 따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 입자수분의 수증기 입자수는 크게 나올 거야. 그지? 수증기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꼭 동적평이 아니라 그 입자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동적평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용해평형 중에는 어떤 문제가 나냐면 동위원소가 많이 나와. 아직까지 깊게는 나온 적은 없지만 무슨 얘기냐? NaCl을 녹인단 말이야. 그것도 나트륨을 녹인다거나 염화이온을 동위원소를 집어넣는 거지.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를 넣어서 동적평에 도달해서 그게 바로 포화용액이지. 그치? 동적평에 도달하면 고체인 염화나트륨도 남아있고 물속에 녹아있는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도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하는 거야. 물은 그대로 냅두고 얘를 추가하는 거지. 37짜리 더 넣는 거야. 질문. 물은 그대로인데 NaCl을 더 집어넣어보자. 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수가 증가할까 그대로일까 감소할까? 그대로야. 그대로. 이온수는 그대로라니까.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이온의 몰농도는 변함이 없는데 알았냐? 용액의 밀도는 증가하더라. 왜? 얘 대신에 얘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증가하니까. 알았니? 이걸로 물에 녹아있는 35짜리 Cl-이온수는 감소하고 이해가냐? 37짜리는 늘어나는. 그러면 그 이후에 잘 봐라. 얘하고 얘의 합이 얘랑 같으면 돼. 전화적으로는 0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니? 자, 얘를 10개 녹아있는 상황에 10개 녹였는데 그럼 나트륨이온 10개에 35짜리 Cl-10개가 있었어. 그치? 근데 35짜리 Cl이 7개가 돼버렸네? 그럼 나머지 3개는 누구라는 거야? 37짜리 Cl이야. 그래도 전기적으로는 0이다. 알았어? 그럼 용액의 밀도는 증가한 꼴이 된다. 이런 뜻이다. 화학평형은 이런 게 나온다. 니네 교과서에 있는 게 나와. 니네 이게 무슨 색깔이야? 왜요? 젓갈색이야 이게. 얘가 젓갈색이라고. 자, 얘가 되는 거지. 사산화 이질수. 얘는 무슨 색? 이렇게. 얘들 모두 기체거든. 얘들이 모두. 근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질량 보존을 위해서 여기다 뭐 맞추면 돼? 개수 맞추는 거 이렇게. 이때 약간의 화투적인 생각이 좀 필요하다. 어떤 거냐? 잘 생각해봐. 너네 얼음이 무질서해, 물이 무질서해. 그거 당연한 거야. 물이 무질서해, 수증기가 무질서해.
그럼 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수증기로 갈수록 흡열해야 돼, 발열해야 돼? 흡열을 한다는 거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흡열한다. 얘는 기체 종류 보지 마. 기체는 그냥 신동형, 아보가드로 형이 다 어떻다 똑같다고 취급했어. 얘 몇 개 있어? 2개, 얘는 1개. 그러면 반응물이 무질서해, 생성물이 무질서해? 반응물이 무질서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역반응은 흡열이야. 정반응은 뭐고? 발열이고. 알았어? 그러면 니들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온다. 봐라. 얘 없어. NO2만 있어. 그러면 젓갈색이 진하겠지. 시간이 흐르잖아? 이게 일어난다고. 그럼 일부 젓갈색의 NO2가 뭐로 바뀐다? N2O4로 바뀌려 치면 색깔은 점점 옅어지겠지. 그리고 지금 색깔이 안 변하는 거지. 그게 동적 변형이야. 근데 거기다 온도를 높이잖아? 그럼 그 상태로 좀 진해지는 거야. 이쪽으로 하니까. 온도 낮추면 옅어지는 거고. 그래서 거의 무색으로 바뀌었다 해서 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거의 진해졌다 해서 얘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알았어? 그럼 내려봐봐. 요거에 의하면 얘 K값 어떻게 정해야 돼? NO2 농도의 제곱분의 N2O4 농도야. K값이. NO2 농도의 제곱분의 K가 이렇게 생긴다고. 이거 물농도 표시야. 이건 대괄호는 이게 K값이라니까. 온도 높이면 역반응 진행된다 그랬지. 분모가 커져, 분자가 커져. 분모가 커지잖아. 그래서 K가 줄어들고. 온도 높이면. 온도 낮추면 어떻게 돼? 생성물이 많아지잖아. K가 늘어나고. K는 누구에 의해서만 변한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니까 니네 K를 뭐 배우는 줄 학원에? KW 배우잖아. 물의 이온곱상수. 그 물의 이온곱상수는 K야. 걔 물의 이온곱상수 얼마였어? 10에. 그래, 1보다 컸자고. 그래서 엄청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걔는. 근데 걔를 온도를 높이잖아? 그럼 커져. 어때? 걔는 흡열해, 정반응. 알았어.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하는 친구랑 그냥 화원스럽게 배운 친구랑은 속도의 차이가 난다. 이 얘기야. 지금 평형은, 화학평형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자. 상평형은 정반응의 노란색 화살표가 일정한 상태에서 역반응이 점점 빨라지는데 얘와 얘의 공통점, 역반응은 절대 정반응보다 빠를 수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얘들은 속도분의 속도를 묻지 않고 물질분의 물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물질 입자수, 알았어? 반응물, 물 입자수분의 뭐 수증기 입자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조심할 게 뭔지 알아? 이거의 극치가 마지막에 최고의 그 페이크가 뭐냐면 상대값이야, 상대값. 예를 들어 증발 속도분의, 예를 들어 증발 속도분, 그러니까 이거 역반응의 속도분의 증발 속도 해보자. 역반응의, 그러니까 우리가 응축 속도라고 하지? 요거 분의 요거는 이렇게 갈수록 어때? 작아지겠지? 그 나중에 얼마 돼? 1되지. 그런데 1.5가 있는 거야. 1.5가 있는 거야. 이해가냐? 그건 1.5라는 건 이 1보다는 전이니까 충분히 니들이 풀 수 있는데 그럼 1보다 작아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근데 얘가 1.5, 1 그러더니 0.5로 줄었어. 그리고 계속 0.5, 0.5야. 0.5가 평형이라니까?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럼 0.5가 2분의 1이잖아. 걔를 뭘로 바꾸는 거야? 1로 바꿔놓고 풀어야 돼. 곱하기 2를 해서. 알았어? 상대값이라는 것만 조심해. 작년에 모의고사에 수능에 상대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지간하게 공부한 친구는 다 낚인 거야 그냥. 알겠니?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상대값이 나온다는 거.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볼게. 1번이 누구 문제겠냐? 요 문제야. 평형 문제. 알았냐? 화학평형 문제. 그때 너희들이 봐야 될 거. 화학평형에서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거냐? 보면 이 방향이 역반응이 됐든 정반응이 됐든 개수의 합이 큰 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무질서도 증가 방향. 그럼 무슨 반응이라고? 흡열이다라고 보는 거야. 얘들아, 흡열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지?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없고 솔직히. 쌤 구별했는데 따뜻하지. 왜 추워요? 이건 뭘 모르는 거냐?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르는 거야. 이건. 야, 피의자, 피해자 누가 벌 받아? 기회야.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건 열의 출발점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이거인 거야. 시스템. 여기가 서라운드. 우리는 여기에 있어 항상. 여학생들이 그렇게 여기 있다고. 우리가 뭐를 들고 있어? 온도 되게 길다. 온도계를 들고 있는 거. 온도계를. 그러면 흡열은 뭐냐? 흡열은 이렇게 되는 게 흡열이야. 온도계가 어떻게 되니? 떨어지겠지. 주위에 있단 말이야. 주위에. 온도계는 주위고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계라고 그래. 계. 시스템. 발열 반응은 뭐냐고? 얘가 서라운드로 나오는 거야. 그럼 온도계 높으면 올라가잖아. 뭔 말이겠어? 온도계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온도계도 화학 물질 반응물이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온도계는 밖에만 있어. 그러니까 관측자가 있는 곳에 온도계 눈금을 출발점으로 봄내. 어때? 여기는 뭐 이거 출발점이지. 근데 발열 반응은 도착점이 되는 거야. 열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만 알면 돼. 이거 봐봐. 일단 젓갈색 이렇게 써줬으니까 문제만 풀어도 다 힌트는 나와 있는데 미리 알면 금방 읽힌다고. 자, 젓갈색이 무색으로 가는 화학 반응이 있는데 실험 과정을 보니까 플라스틱에 얘만을 넣은 거야. 그럼 색깔이 진하겠지.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던 이거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동적평인 거야. 그냥 무언의 약속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졌고 그럼 뭐가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그 와중에도 뭐도 일어난다는 거야. 역반응도 일어나서 나중에 색이 변하지 않고 이게 동적평이야. 알겠지? 자,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한다가 답이지. 2에서 1로 가는 거니까. 틀렸단 말이야. 다음, T초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야. 반응이 끝난 게 아니라 N2든 N2든 변하지 않는 거지. T초 이후. 봐, 이런 거 지금 그냥 틀린 거. 니은만 답이 되겠어.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자, 2번 봐봐. 밀폐된 용기 안에 H2O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증발속도, 응축속도. 그럼 너희들은 이건 알아야 돼. 밀폐되기 때문에 H2O 입자수는 어떻다? 똑같다. H2O 입자수는 똑같아요. 근데 물 입자가 점점 수증기 입자로 가기 때문에 수증기 입자수는 늘어날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속도라고 돼 있잖아. 속도라고 돼 있으면 니들 1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상대값 트릭도 안 썼어. 이게 동적 표현인 거지. 봐봐라. 2T일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2T일 때. 그러면 2T 이후에는 어떻다는 얘기니? 이 물의 높이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지. 바로 동적 표현에 도달했다. X 뭐라고 해야 돼 그럼? A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봐봐. 얘는 계속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B는 A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시간이 흘러서 A가 된 거니까. H2의 상변화는 그래서 가역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용기 내 물의 몰수는 잘 봐. 물 시간이 지나서 평형에 다다를 때까지 물 입자는 계속 줄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T에서와 ET에서는 같으면 안 되는 거지. T가 더 많다. 수증기는 그 반대다. 꼭 기억해. X는 A야. 그래서 니은 이것은 틀린 답이다. 이해 갔죠? 자, 용해평형. 이거는 여러분 용해평형은 용해평형인데 출제자가 뭘 물은 거야? 용해평형과 더불어서 여기 봐라. 상평형도 물어봤어. 이 과정이 그래. 요거 생각 안 해봤잖아 니들. 그치? 밀폐를 시켰다는 건 뭐야? 밀폐를 시켰다는 건 지금 상평형도 묻겠다라고 예상을 해야 돼. 자, NaCl을 충분히 녹였다. 여러분 이렇게 NaCl이 남아있잖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공부 좀 하는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이걸 과포화영역으로 착각해요. 포화영역이 알았니? 니들 포화영역 그러면 용해도 곡선에서
포와 곡선상에 존재하는 애들 이렇게 배우잖아? 그건 이론적인 애들이야. 그렇게 자연계 현실에서 만들기도 어려워. 포화 용액이라는 건 최대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아있는 이런 얘기인데 최대로 그만큼만 딱 녹일 수가 없단 말이야. 항상 넘치죠. 그것도 보기 쉽고요. 얘 지금 남아있다지만 정반응 용의 속도와 역반응 속출 속도가 어떤 상태인 거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포화 용액이야. 이해 갔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도 용액 평형이 일어났고 여기도 상평형이 일어난 거야. 알았어? 자, 수증기 분자수 일정합니다. 용의 속도, 속출 속도 동일합니다. 동적 평형 맞고요. 기억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비교적 좀 쉽게 물어봤어요. 자, 설탕입니다. 역시 용의 평형이라고 보여줍니다. 자,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었다. 왜? 포화 만들어야 되니까. 막 유리막대로 저어서 뭐를 만든 거야? 몰농도를 측정한 겁니다. 설탕 수용액의 몰농도는 뭐에 비례한다? 녹아 들어가는 설탕 입자수에 비례할 거 아니겠어? 그러면 3분의 2A, A 이렇게 써있으면 누가 평형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별지, 또 다른 첨부 설명이 반드시 온다? 이거 봐봐요. 사티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잖아. 그럼 이거 A죠. 뻔한 거 아니야? 얘가 A면 얘도 A입니다. 맞아요? 됐죠? 단 이런 문제 실험을 할 때는 따라 물의 증발은 무시한다 이런 말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온도 일정을 유지해야 되고요. 자, T일 때 속출 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티일 때보다 느리겠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설정의 용의 속도는 속출 속도랑 같겠죠. 니은 틀렸어요. 이거 용의 평형이라고 써줬으니 같아야 됩니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 8T 때 같죠. 당연히 4T일 때부터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자, 역시 응축 속도, 증발 속도. 그럼 여러분 얘가 무조건 뭐예요? 평형이죠. 속도가 같은 애가 평형. 이거 조심하라고. 몰수가 같은 애가 평형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얘들아, 지금 보니까 이 C라는 게, 여기 봐봐, C라는 게 1보다 크대잖아. 그럼 뭘 말하니? 얘가 1이잖아? 여긴 1보다 작다는 뜻이야. 이해 갔지? 1보다 큰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수증기 입자수가 많은 상태에서 평에 도달했다. 됐죠? 그래서 다른 거 힌트가 있나 볼까? 그냥 여러분 B가 1일 수도 있잖아. 가끔. 그죠? B가 1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이해 확인하는. 그런데 C가 1보다 크다기 때문에 B는 절대 1이 되면 안 돼요. 됐어요? 자, A는 1보다 작다. 어떻습니까? 이걸 보세요. 증발분의 응축이거든? 얘는 가만히 있고 얘 값만 커지는 거 아니겠니? 그럼 부등호.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 가니? 점점 빨라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속도가. 그렇지. 그래서 A는 1보다 작습니다. B는 1이다. 부끄럽죠? 왜? 이렇게 됐거든요. 적어도 말해요. 작아도 얘가 1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1일 수도 있어. 그럼 얘도 맞아요, 1. 하지만 C가 더 크다고 그랬으면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거다. 물질의 비율이 변하니까. 변화는 안 됩니다. T2일 때요. 액체랑 기체는 동적 평을 이루니까 불하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웃겨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야. 이상 이런 거 풀면 마음 편치 않잖아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요. 그걸 마음이 편하게 만드는 게 공부예요. 반복이고. 알았죠? 그래야 그 다음 문제 풀 때 텐션이 살아간다. 다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정량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입니다. 물론 증발 무시했을 거예요. 고치 X를 넣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는 무슨 얘기다? 평형에 도달했다. 간접적인 표현. 자, 나는 가에 뭐를 추가했죠? 증류수를 추가하게 되면, 봐요 여러분, 우리 상평형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평형이 깨지죠. 온도를 낮춰도 평형이 깨지듯이. 근데 얘는 물론 온도를 변하게도 평형이 깨지지만 용매를 추가해도 평형이 깨집니다. 아셨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용의 평형은 자세하게 못 나와요, 시험 문제. 보세요.
가에는 중류수를 추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용질은 그대로인데 중류수가 추가되면 용에 되는 용질의 입자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다음 다는 x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x가 더 넣는다고 용내에 들어간 용질 입자수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얘들은 밀도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어때요? 여러분 기억 무조건 틀렸겠죠?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수용액이 고체로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끄럽네요. 그죠? 평형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역반응은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가와 다에서 이들의 몰lum도는 같다? 맞습니다. 몰lum도 같아요. 알았어요? 자, 벌써 동위원소 떴죠? 39짜리 칼륨하고요. 그죠?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40일짜리 칼륨을 집어넣었대요. 그럼 명심합니다. 이 일정 용매에 녹아들어간 칼륨이온과 염화이온 수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가나가. 맞죠?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 CL-가 10개 있어요. 그럼 여기도 10개입니다, 그냥. 더 넣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10개입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맞아요? 칼륨도 10개 해야 돼요. 대신에 여기는 10개가 다 39짜리였는데 여기는 뭐가 섞이는 거야? 41짜리가 섞인다, 그 차이입니다. 자, 가에서 용의 속도, 속출 속도 당연히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왜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는 것 가라고 했으니까 같다고 넣어야 됩니다. 3, 4번 다 제끼세요. 다음 이들의 밀도 당연히 증가하죠. 밀도는 증가합니다. 알겠어요? 밀도는 증가합니다. 이온의 몰lum도는 변하지 않아요. 이온의 몰수니까. 알았죠? 근데 밀도는 증가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알았죠? 자, x를 놓고 기체의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요. 그래서 봐요. T2일 때가 1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T2 이후부터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잖아요. 맞죠? 이때 증발 속도가 얼마라는 거죠? V2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증발 속도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됐죠? T2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증발 속도 또한 V2입니다. 알겠어요? T1에서 증발 속도는 당연히 V1보다 크죠. V2라니까요. T2에서 증발 일어납니다. 기체의 몰수는요, T2가 많아요, T1이 많아요? T2가 많죠. 기체는 시간이 지나면 기체 몰수는 많아지고 액체 몰수는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알았습니까? 기억도 이것이 답이에요. 자, 설탕 추가 문제가 있네요. 이거 뭐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설탕을 추가한다고 더 많이 녹아 들어가? 그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 됐고, 이거는 미지수 집어넣고 장난치는 거거든. 여기서 어떤 게 힌트 같니? 네 줄을 눈으로 쫙 야려봐. 여기까지는 그냥 한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니? 당연히 시간이 흐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T2일 때. 보여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D분의 B 값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이 아니라. 다시요. 수증기는 시간이 흐르면 많아집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쳐질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물은 어때요? 줍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예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야 돼요. 이해 갔죠? T1일 때요. 증발분의 응축인데 얘는 최대값이고요. 얘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은 아니죠. 맞습니다. 다음에 T3일 때요. 물과 수증기가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부끄럽죠.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죠. 무조건 지우세요. C분의 A 값이 D분의 B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잘 보세요. C분의 A가 클까요? D분의 B가 클까요? 분모 작고 분자 크니까 이거 큽니다. C분의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알았지? 자, 11번. 여러분, 이거 밀폐됐다고 그랬죠?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X를 집어넣으면 얘가 기화될 겁니다. 근데 X라는 상태를 무시하고 X라는 몰수는 밀폐된 용기 안에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액체나 기체 중에 하나라고 써 있으면요. 이 둘이 합쳐봐요. 얼마예요? 2란 말이야. 2. 다 2입니다. 다 2. 결국 T3일 때 얼마라고? 이거 1.5몰이에요. 이거 1.5몰. 알았어요? 전체 몰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액체만 있었잖아. 액체는 자꾸 어떻게 된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커먼 애가 누구다? 액체다. L이다. 그럼 늘어나는 B는 누구다? 기체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합이 2몰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힌트 있네. T3일 때 뭐라고 했어요? 동적 평형이라네요. 그럼 이 이후에는 이 대율 막대 그래프가 그대로다. 자, A는 X고요. 액체요. T2에서 아닙니다. T3에서 그렇습니다. T3에서 B의 몰수는 얼마? 1.5몰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풀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역시 물질 갖고 또 물어봤어요. 물질 갖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분수가 1보다 큰 거 작은 거 필요 없다니까. 크든 작든 그 분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니네는 어쨌든 누가 어디부터 평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사이에도 존재값이 있으니까 T2, T3는 무조건 평형 상태는 건 이해가야죠. 이해갔어요? 무조건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한 소리고요. T1일 때는요, 이거분의 이거, 여러분 얘가 더 큰 수잖아. 1보다 커야죠, 당연히. 다음에, 이 몰수요, T2의 수증기, T3 수증기, T3가 더, T2, T3 어때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T3가 더 많아요? 아니에요. 이거 동적 평형이니까 똑같다가 답이에요. 1이다. 이게 만약에 T1일 때 이래버리면 답은 달라지죠. T1일 때 이러면 달라지죠. 근데 T2, T3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예전에는 말이야, 얘들이 한 문제가 나와서 너희들한테 꿀을 빨게 해줬는데 안 나온다 요즘에. 알았지? 병신 말이야, 안 나온다. 하지만 혹여나 3, 4월 모기서 한 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정의는 알고 가자. 먼저 정의가 2개야. 근데 이 정의 속에 다음 시간 해야 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핵심이 들어있어. 우리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정의가 있잖아. 우리가 푸는 중화 반응 양적 관계의 핵심이야. 이게. 알았지? 자, 아레니우스란 과학자의 조건이 뭐냐? 일단 수용액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 뭐라는 얘기야? 전해질이라는 얘기야. 두 번째, 산은 수소를 포함한 극성 분자고, 알겠냐? 수소를 포함한 극성 분자. 다시 말해서 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다원자 이온도 여기에 해당돼. 그것도 이가산에서 혹은 삼가산에서 수소이온 하나나 둘을 잃은 애들. 알겠냐? 그 다음에 염기는 누구냐? 이온결합 물질이야. 니네 이온결합 물질은 무슨 원소를 포함하고 있었어? 항상 금속이지?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산은 얘가 있다. 염기는 얘가 있다. 그때 얘들은 반드시 음이온으로 비금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극성 분자다. 수소가 비금속이니까, 맞지? 얘들은 수소 이온이 올 수는 없잖아. 그럼 모두 금속 양이온이 와야 돼. 그치? 이온결합이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들은 말이야, 물속에 들어가면 전하의 합이 얼마겠다? 0이다. 그래서 얘들은 수용액 안에서 음전하와 양전하 총합은 항상 원그래프에서 뭐가 나와? 1대1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1대1. 알았어요? 이거 이해갔죠? 그런데요, 일가산, 일가염기는 물에 들어가도 이온수도 1대1이에요. 이온수도. 이해가요? 완전 이온화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이가입니다. 이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원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전하예요, 전하. 양과
음이 이가든 일가든 1대1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력 중성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기력 뭐라고? 중성이 되는 것이 수용액 속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온수는 아니에요. 이온수는요, 일가산이나 염기들은 먼저 산을 볼까요? 무조건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왼쪽을 양으로 잡는다면 얘가 무조건 수소이온이고 얘는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이 1대1입니다. 근데 염기는 어때요? 염기는? 똑같습니다. 여기 OH 마이너스 이온 있죠? 여기가 이렇게 금속 이온이 들어있어요. 항상. 시험에 너희들은 이거와 이가 과정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알았죠? 중화하는 과정. 그럼 이가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가의 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수소이온이고요. 알았어요? 이쪽이 이렇게요. 이가 마이너스. 다음에 염기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염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수산화이온이고요. 이쪽이 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들 둘이 만나는 게 옛날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도 나와요. 이거는. 이거 나오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풀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나요? 풀었던 거 기억나? 너는 기억을 해야죠. 나한테 두 번이나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얘들 둘이 반응하는 거 일가 기억을 한번 더 넣어봐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둘이 반응을 시키면 이온수는 액성이 강한 걸 따라간다. 기억나요? 생성되는 물은 액성이 약한 애를 따라간다. 기억나요? 근데 이들은 아니죠. 자, 이들 관계에서는요, 이가가 일가보다 액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온수 안 변하는 거 맞아요. 왜요? 얘는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항상. 다시 말하면, R자이온의 숫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일가짜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전체 요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일가 액성을 따라가면 이온수가 줍니다. 얼마큼 줄까요? 얘 숫자만큼 줘요. 얘 숫자만큼. 이것만 알면 문제 다 풀려요. 아시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일가산이 두 개예요. 일가 염기가 하나예요. 중화점이 됐어요. 이온 몇 종류일까요? 그렇죠. 그때 음이온은 누구밖에 없다? 염기의 음이온밖에 없고요. sorry. 양이온이, 그죠? 양이온이 염기의 양이온밖에 없고요. 음이온이 산에 부경꾼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뭐 반이 점개지든 옆으로 나눠지든 반은 요겁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가령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화점인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응? 산이 두 종류고 염기가 한 종류인데 이렇게 됐어요. 누구 보세요? 염기의 부경꾼이에요. 100%. 염기가 한 종류고 산이 두 종류인데 일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일가였으면 뭐 이렇게 나오든 여기는 무조건 염기의 부경꾼이 담당을 해. 일가들끼리 반응했으면.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무조건 이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종류인 산이든 염기든이에요. 이런 패턴이 정말 많아요. 시험 문제 보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노하우를 쭉 누적시켜서 막 읽다가 어디부터 내가 기준을 잡을까? 여러분 기준 정말 중요하거든. 기준을 잡는 게 우리 양적 관계에서 왜 문제가 풀리다가 안 풀리냐면 기준을 못 잡아서 못 푸는 거거든요.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래서 기준 잡는 연습을 되게 할 거예요. 그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알았습니까? 기준만. 근데 정말로 막 섞여 있는 문제들은요.
우연찮게 기준이 잡혀요. 막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 숫자는 중성일 때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딱 떠요. 그런 것들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RA 뉴스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얘 RA 뉴스 산이에요, 아니에요? 산입니까 아닙니까? 이 생방송 별풍선 그죠? 리액션 이거 한다는 거 아니야 여자들 네. 여자들 BJ 이거 한다는 거 못 보긴 했는데 몰라요. 리액션 이거 나도 이 리액션 이거 해주는 거 별빵 소리 큰가? 별풍선 야 이거 아린이 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 여기 얘 이렇게 되면 이건 아린이 산이 맞아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얘랑 반응하면 이건 아린이 산이 아니에요 왜? 수용액이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여러분 얘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그럼 얘 아니에요 왜? 이걸 안 해. 이게 아레니우스의 한계예요 얘가 암모니아는 무조건 극성 분자인데 물에 녹였더니 뭐가 됐어요? 염기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니들 얘가 얘한테 수소이온 준다는 거 알아요? 그게 누구 개념이에요? 프로 개념이에요. 프로 산이 뭐하는 애? 주는 애 얘가 뭐하는 애? 받는 애라면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맞잖아요 얘가 되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물속에서 얘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역시도 아레니우스의 산염기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레니우스는 수소이온이 있다고 봤는데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죠 알겠나요? 오케이 자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불호에 산으로 작용한 물질은 누구냐? 여러분 산과 염계는 어디서만 찾아라. 산화원하고 똑같아. 반응물에서 보는 거야. 생성을 보는 거 아니야? 산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또 산이에요? 얘가 산이에요. 얘가. 받았잖아. 근데 여기는요? 무조건 얘가 산이죠. 이때 잘 들어요. 아레니우스의 산은 누굴까요? 가에 있어요 없어요? 아레니우스 산 있습니다. HS 1가 마이너스 아레니우스 산이에요. 다원자 이온이지만 수소 이온을 내놓잖아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H2O는 아레니우스 개념에서는 산이 아니에요. 중성이죠. H2O는 여기는요 산이 맞죠. 아세트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은 반드시 브론스로리의 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아레니우스 염기가 브론스로리의 염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냐면 수소이온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누구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물에 녹였을 때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브론스로리 개념에 의하면 물에 녹였다면 물로부터 수소는 받는 애인데 NaOH라는 물질은 물에 녹는 과정 있죠? Na 플러스랑 OH로 나는 그 과정까지만 아레니우스 설명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불호의 염기는 OH 마이너스가 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걔가 수소를 받으니까. 알았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황화수소 이온하고 H2O하고 아세트란 2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이런 걸 무슨성 이온이라고 무슨성 물질이라고 하지?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얘도 반응에 따라 양쪽성이 될 수 있다. 지금 뭐로 작용했냐? 염기를 작용했지. 근데 얘가 얘한테 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런 거다. 알았어? 양쪽성 물만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바리? 자 화학결합 모형 이걸 무슨 모양이라 했어? 보의 원자띠 모형이야. 알았어? 자 가운데 있는 X는 누구야? 무조건 탄소죠. 또 하나 보자마자 우리는 극성분자라고 봐야 돼요. 대문자가 3개니까 HCN입니다.
시아나산이에요. 얘 누구예요? 이거 무슨 이온이죠? OH-이온. 수산화이온. 맞죠? 얘가 Na 플러스 이온.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얘는 Na 뭐가 되는 거죠? 맞나요? CN이죠? 네. 네. 시아나산 나트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누구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수소이온을 주는 HXY는 뭐가 될 수 있다? 브레이스로리의 산이 될 수 있다.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죠. 당연히. X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어떻습니까? 맞다고요. 얘는 만족 못하죠. 요거 때문에. 근데 얘는 만족합니다. 알겠습니까? 시아나산 꼭 알아두세요. 얘는 됐고요. 뭐 별소리 않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잘 보십시오. 요게 조금만 하면 이 문제가 되게 쉽거든. 그런데 하다 마니까 안 되는 거죠. 먼저 기본 25도씨에서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상수라고? 평형상수의 일종인 거죠. 이것도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25도씨면 일정합니다. 얼마로요? 이거로 일정하죠. 그리고 여러분 얘는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알았죠? 실험값입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얘는 원래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물 분자 H2O 플러스 H2O가 이렇게 되는 반응 아닐까요? 맞죠? 얘가 줬다라고 쳐보자. 그럼 얘가 OH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가 되는데 문제는 얘는 L이라는 거죠. 무한하게 풍부하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 즐거운 아침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 있을까요? 자고 났더니 머리맡에 용돈이, 두루키, 혹은 평소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신발이라든가 옷이 부모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잖아요. 뭐 액세서리 하나라도 이쁜 거 생기면 이렇게 막 가방에 메고 가면 괜히 막 몸이 자꾸 나가잖아요. 가방에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내가 뜬금없이 내일은 산소량이 더 풍부해진다고 했을 때 니들이 나가면서 오늘 아침은 틀리군 이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산소는 지금도 숨쉴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 백두산 산소 나중에 니네 아마 니네가 스님 나이 정도 되면은 니네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냉장고, 산소 보관 냉장고 따로 있어야 될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뭐 역시 산소는 에베레스트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저 때도요, 중학교 때 물을 사 먹는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그때 수돗물에다 입대 먹는 때거든요. 아니 그 물을 누가 사 먹어야 돼? 사 먹고 있잖아요. 제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컵라면이 처음 나왔어요. 컵라면이. 그걸 먹으면서 야 신기하다. 도시락면이 있잖아요. 팔도. 그게 처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일본에서 컵라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 넣으면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컵라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근데 우리나라가 역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대박인 거죠. 일본이 라면의 시초인데. 자, 충분한 양 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평형상수로 그리면 이 평형상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는 얘가 두 개잖아요. 그럼 분모에다 얘를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니까.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쓰는 거예요. H3O 플러스의 몰롱도. 그 다음 OH의 몰롱도. 이랬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이게 나오는데 얘가 1로 넘어가요. 그래서 K 곱하기 얘는 어때요? 농도에 영향을 못 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 이렇게 물의 이용상수를 하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둘의 농도의 곱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값을 쓰자니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바꾼 게 뭐예요? 지수죠, 지수. 상용로그잖아요, 상용로그. 이런 식으로. POH 또한. 그래서 pH 플러스 POH는 항상 얼마 나와야 된다? 14가 나와야 된다. 이 두 개 값. 알았어요? 이 두 개 값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활용을 잘하는지를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한번 기억해봐요. 자, 분모가 수소이온의 몰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인데 그냥 수소라고 할게요. 발음하기 귀찮아서요. OH 마이너스 몰농도 얘가 12. 액성 뭘까요? 야, 이걸 오래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분의 이것이 10이면 이거 1분의 10 아니에요? 염기성이죠? 아이, 좀 부끄럽죠, 조금.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얘들은 얼마 곱하기 얼마야 되느냐 이걸로 바꾸는 건데 요거는 얼마냐는 거죠. 10이면 1 차이입니다. 지수 1 차이. 1이 나오려면 더해서 14고 빼서 1 나오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기억나요? 그런데 얘가 무슨 성이에요? 염기성이니까 얘가 누구다? 7보다 낮아야 액성을 가지니까. 여기서 잠깐 pH 3이 세요? pH 5가 세요? 3. 몇 배? 100배 세겠죠. 100배. pH 5를 100분의 1로 물키면 얼마예요? 중성이 되네요. 물 부니까 중성되네요. 신기하죠? 물 붓는데 중성이 돼요. 수소연이 막 사라지나 봐요. 물을 붓더니. 말이 안 되죠? 이걸 수업 시간에 안 배웠다고 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뻔뻔한 인간들아. 야, 이거 니들 뭐랑 같냐면 소금물에다 물 타면 중류수 된다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니네들. 아니 소금물에 물 붓는데 어떻게 소금이 사라져. 그냥 농도가 옅어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로그 함수가 수렴 함수잖아. 7이 수렴한다고. 7이 가까운 값이라고 했잖아 내가. pH 6을 100분의 1로 물키든 1000분의 1로 물키든 10,000분의 1로 물키든 7에 가까운 값이야. 7이 아니야. 이해가니? 그럼 pH 8을 100분의 1로 물키면 pH 8은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 되고 pH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잖아. 걔를 100분의 1로 물켰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7에 가까운 값이라고 해야지. 걔 또한 무슨 말이냐면 pH든 pOH든 말이다 얘들아. 7로 수렴한다고. 무조건 7로 수렴해. 그것만 명심하라고. 알았니? 그래서 지금도 얘가 pOH가 6.5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7보다 낮아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낮아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pOH, pH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pH야. 그러면 얘가 이렇다면 액성 뭐냐 이건? 이건 산성이겠지. 얘가 많으니까 지수가 몇 배 커? 둘만큼 큰 거야. 더 몇 배가 아니라 둘 큰 거야. 그러면 둘 차이 나는 게 뭐 있지? 6과 8 있잖아. 누가 pH다? 얘가 pH라는 거지. 낮은 애가 7보다 낮은 애가. 그 얘가 pOH잖아. 어떤 결론이 나오냐? 잘 봐라. 1000이다. 3 차이 나려면 얘가 얼마고 얘에서 5.5 얘는 일씩 7보다 밖으로 커지면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이거는 액성 뭐야? 염기성이잖아. 그럼 누가 pOH다? 얘가 pOH가 되겠지. 그러면 1000분의 1이면 이렇게 되지. 다시 말하자. 지수가 홀수면 .5가 붙어. 홀수면 1, 3, 5, 7 됐어? 그 짝수면 정수. 이해갔니? 10과 4는 몇 차이냐? 6 차이잖아.
10의 6승배 차라니까 걔들은. 알아서 무슨 말인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니들이 하는데 어디에서 헷갈리냐 니들이 바로 이윤수 계산하는데 헷갈려 너희들이. 이윤수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봐봐라. 염산이 있는데 얘가 0.01 물농도짜리다. 그러면 얘가 100ml가 있든 10ml가 있든 얘는 무조건 pH 2야. 야 우리 배웠잖아. 1000에 100분의 1몰이 있는 거라니까. 100에는 1000분의 1몰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초보자들이 계산하는 거고 곱하라겠잖아요. 농도 곱해 부피. 얼마 나와? 1 나오지? 진짜 몰수는 10에 3승을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1000분의 1몰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어줘야 돼 얘들아. 얘 pH 얼마라고? 2라고. pH 2. 알았니? 그럼 질문하자. 여기에 수소 이온이 1000분의 1몰 있어. OH 마이너스면 몇 몰 있을까? 라고 물어봐. pH 2면 pOH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12승이란 말이야. 그럼 얼마 있을 거야? 100ml, 야, 1000ml에 10의 마이너스 12승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봐라.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농도의 수산화 이온이란 거지. 그게 100ml 되면 10분의 1로 줄잖아. 10의 마이너스 13승 몰수가 된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거 준다고 이거 니들한테 이거 주고 바꾸라고. 100ml가 이거 있어. 그럼 1000에 얼마 있겠냐? 100분의 1몰 있겠지? 그 pH가 2구나 라고 찾으면 pOH는 10이구나. 금방 찾는 거야. 1000일대로 바꿔서. 한 번만 해보면 된다. 알았어? 그러면 안 헷갈려. 여기 나오면 일단 이거 푸는 거지. 얘는 적어도 1분은 걸려. 근데 숙달되면 이거 40초 만에 다 풀어. 숙달되면. 얘도 놓치면 안 되는 문제다. 여기 한번 볼래? 25도씨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10의 말 14라는 상수값이구나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때 가는 이렇단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놓는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필요 없지. 물론 뭐 써있으니까. 얘가 9승이면 얘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이게. 그럼 여러분 얘는 몇 차이냐? 4 차이잖아. 얘는 몇 차이고? 10 차이고. 이런 데 정수값 나온다니까. 홀수배가 0.5가 떨어져요. 알았니? 그럼 자 만에 하나 얘들아. (25도씨에서) 요렇게 있다면 알았냐? 과연 수산화이온은 얼마 있을까? 이게 지금 누구 거야? 얘의 몰롱 거잖아. 얘. 그죠? 다시 말해서 잘 봐요. pH가 알았니? 요거 없으면 얼마예요? pH 5잖아요. 요거 있으면 진해요? 옅어요? 자신이 없죠? 이게 텐션을 떨어뜨리는 거라니까. 초등학생도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안 해봤으니까 자꾸 익숙치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10의 5승분의 1몰이죠? 이거는요. 10의 5승분의 2몰입니다. 확실하죠? 이거 2배 세구나. 그러면 pH 5가 아니잖아요. 몇 점 XX? 그렇죠.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4.xx 이거 5보다 세니까. 그럼 pH는 몇 점 xx? 맞습니다. 9.xx. 그게 얼마냐고요? 얘가 이거면 얼마? 얼마? 이게 됩니다. 수산화이온. 왜?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라면 이거 없으면 pH 얼마예요? 10인데 맞지? 그럼 진하잖아요. 내려가죠. 9.xx죠. 그래서
9.xx 더하기 4.xx 하면 14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사값을 찾을 줄 알면 문제를 풀 때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아 그렇다. 얘 맞았다. 이런 거 나옵니다. 바로. 됐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이거 액성 뭐예요? 산성이면 수소이온 몇 몰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10의 마이너스 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4승 몰롱도란 말이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맞지? 거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해도 이해하지? 얘도 구해볼까? 이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롱도지. 근데 이거 곱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겠지. 또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또 곱해야 진짜 몰 쓰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이 된다. 이게 가냐? 그런 식으로. 그럼 이 액성 뭐니? pH 얼마? 6.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500입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또 몰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디귿 가봐요. 다 해서 자 pH가 8, 0.5가 안 떨어졌잖아. 이거 무조건 짝수 나와요. pH가 8이면 pH 6입니다. 맞죠? 그럼 몇 배? 그래 6과 4니까 100배 차이 나야 돼요. 이거 하나 많아요 여러분들. 딱 보고 알아채는 거야. 100배 맞구나 라고. 됐지? 그리고 이거 봐요. 가가 나의 10배다. 몰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10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0은 그냥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 개수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상대값.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이잖아. 얘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500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거기다가 10배로 곱하면 얘가 되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라니까요. 상대값. 굳이 10의 마이너스 3승은 안 해도 된다. 기억은 됐고요. 맞았죠? 물이 불호의 연기로 작용하는 거 이거 어떠냐? 받았지? 물이 받았잖아. 맞아. 얘는요? 주었잖아. 이거 산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신경 안 쓰이죠? 여러분 비린내라고 알아요? 비린내. 어디서 맡았어요? 비린내. 지금도 저한테 나오고 있나요? 이런 씨. 이 생선 비린내예요. 이게. 이게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냐면 발꼬락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기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뿌려 먹어요? 회에다가 레몬을 뿌리는 거예요. 중화반을 냄새 줄이려고. 얘 보세요. 자, 수소이온을 얘가 줬잖아요, 지금. H2가 줬잖아요. H2가 뭐로 작용한다? 산으로. 그래서 이 둘이 산이고 이 혼자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요. 자, 이 문제 볼까요? 가나에 몰롱도로 써놨어요. 이거 무슨 사인성? 산성.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나가 가보다 큰 값 이거 지워야죠. 이거 똑같잖아요. 25도씨에서.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얘는 pH 9고 얘는 pH 5니까 크잖아요. 이거 맞다 말이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몰롱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크죠. 얘는 마이너스 몇 승? 6승인데 5승 참소리 미안해. 10의 마이너스 5승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 얘가 크다. 몇 배? 10,000배 크다. 10,000배. 알았니? 그래서 이것도 맞다.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봐봐. 이런 문제가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얘는 무조건 뭐다? 물이다 라고 봐야 돼. pH 7은 물이야. 따지지도 마. 쟤는 누구랑 섞잖아? 그러면 섞인 놈이 희석되는 거밖에 안 돼. 그럼 잘 봐라. 물이고 얘는 누구냐? 산성이야. 괜히 pH 써놨지만 이거 pH 얼마야? 4짜리잖아. pH 4. 맞지? 4짜리라고 pH가 10이니까 얘는 누구냐? pH 3이네. 이렇게 써있네. 됐죠?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랑 섞으면 묽어지니 진해지니. 자, 이거 몰롱도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해본 거다. 지금
10의 마이너스 몇승 몰롱도라고? 얘가 묽어지면 이 숫자가 커지냐 주냐? 진짜요? 3 커지죠. 당연히 커지지. 얘랑 섞으면 얼마 될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문제다. 수건들 짹짹 하면서 몇 번이야? 이거요. 5 월반. 넌 1학년 계속 다녀. 자, 너들 중에 1학년 계속 다닐 애가 몇 명이나 보자. 가를 섞으면 농도가 묽어져 옅어져. 아니, 씨, 똑같은 말이네. 묽어져 진해져. 선생님도 옅어져. 예. 이 섞으니까 얼마냐 용액이? 100. 그럼 몇 배 묽어진 거야? 10분의 1배. 10분의 1배 묽어졌지? 그럼 이거 몇 몰 농도야? 10에 만 4승몰 농도. 용액이 10에서 100으로 됐잖아. 아, 너무 단순한 건데 애들이 되게 어렵게 푼다고 이걸 X로 놓고 이제는 헛소리 하고 있어요. 뭘 진지하게. 아빠 2 더하기 1이 뭐야? 가을에 딴 사과를 2개로 놓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3 이러면 되는데 무슨 정성스럽게 가르쳐준다고 애를 막 헷갈리고 왜 가을에 딴 사과는 2개가 그럼 늦게 잘 익은 과일은 3개야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 이해 갔어요? 저거 섞으면 용액이 100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맞출까요? 잘 봐요. 여러분 얘랑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그게 개수라니까요. 농도 곱하기 부피. 근데 100이 됐잖아요. 섞으면 1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똑같이 이게 나오냐고요. 개수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물 섞은 거니까.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보고 아 저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조금만 알면 돼요. 저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알았어요? 몰롱대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 니네들. 그때도 했잖아. 그때도 이랬는데 여기 와서 또 잔디 인형들은. 다시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 가에서 얘와 얘는 같다. 빙고. 손댈 게 없다. 기억을. 나에서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이런 식이다. 이해 갔어요? pH 4니까 가와 나를 봤잖아요. pH 얼마? 4. 그겁니다. 알았어요?